혹시 누군가랑 밥 먹다가 싶은 순간 있지 않으셨어요? 뭐랄까 사소한 행동 하나인데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그런 경험이요. 오늘은 보내주신 그 정신과 의사 조언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특히 식사 자리에서 보이는 그런 작은 행동들 있잖아요. 이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관계에 숨겨진 의미들을 좀 같이 찾아보는 거죠. 네, 맞아요. 진짜 어떨 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습관들이 실은 관계의 어떤 건강 상태나 상대방의 속마음을 딱 비추는 거울 같을 때가 있거든요.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그런 신호들을 어떻게 포착하고 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자료 보니까 특히 그 식사 습관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던데 그게 왜 관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걸까요? 뭐 예를 들면 맛있는 반찬 혼자 막 더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남의 거 자꾸 뺏어 먹는 행동 같은 거요. 네,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정신과 의사분은 이런 행동이 단순히 뭐 식탐이 많다 이걸 넘어서서요.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또는 은연중에 자기가 좀 더 우위에 서려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걸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. 특히 돈은 똑같이 냈는데 한쪽만 계속 반복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. 그러면 그건 관계의 어떤 공정성이나 존중이 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. 아, 한 입만 달라는 것도요. 만약에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한다면 그건 그냥 장난이 아니라 관계를 좀 해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. 중에 혼자 서운함 쌓이고 그런 경험 혹시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? 그럼 이런 신호가 딱 보일 때 좀 단호하게 안 돼! 라거나 나 그거 좀 불편해! 라고 말하는 게 필요하겠군요. 바로 그겁니다. 네.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건 좀 불편하다 또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긋는 게 중요해요. 그런데도 만약에 상대방이 계속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. 그러면 그 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근데 또 그 식사 예절 같은 작은 행동 하나에 실망해서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네. 이렇게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다. 이런 얘기도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우리가 진짜 종종 그러기 쉬운데요. 90%의 어떤 좋은 모습보다는 그 딱 거슬리는 10%에 확 꽂혀서 저게 저 사람 본 모습이야. 이렇게 낙인 찍는 경향이 있죠.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그 90%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. 성격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본성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독립적인 요소들이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니까요. 아, 그렇구나. 예를 들면 뭐 되게 겁이 많으면서도 동시에 사람들과 막 어울리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엄청 계획적이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선 되게 충동적인 면모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두 가지 행동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딱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런 복잡한 성격 때문에 혹시 관계가 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생기는 걸까요? 자료 보니까 항상 나만 먼저 연락하고 만날 때마다 뭐 비용도 내가 더 많이 내는 것 같고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. 네, 그것도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. 상대방은 당신만큼 이 관계에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. 혹은 아예 거절하기가 좀 미안해서 그냥 마지못해 만나는 걸 수도 있죠.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이만큼 상대를 좋아하니까 상대도 당연히 나를 이만큼 좋아해야 해. 이런 기대를 좀 버리는 거예요. 기대. 어떨 때는 뭐랄까 나한테 연락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서 혹은 나 자신이 관계 맺는 걸 좀 어려워해서 그런 불균형이 생기는 걸 수도 있거든요. 혹시 그럼 내가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자꾸 반복해서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? 그래서 뭐랄까 계속 관계에서 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.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. 먼저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혹시 관계를 좀 망치는 게 있는지 그걸 스스로 인식하고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. 자료에서 좀 흥미로운 조언을 하는데요. 이걸 친구한테 직접 물어보기 좀 그러면 뭐 챗 GPT 같은 AI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익명 게시판 같은 데 글을 올려보거나요.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대화를 한번 녹음해서 좀 객관적으로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내 행동을 좀 돌아보는 거군요. 그게 중요하네요.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마음이 여리거나 착해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데 또 그냥 참고만 있다면요. 그럴 땐 어떡하죠? 그럴 때는 혼자서 막 끙끙 앓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좀 털어놓는 게 중요합니다. 다만 가족이라도 내 고민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오히려 막 비난한다면 그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해야 하고요. 정말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 싶으면 뭐 생명의 전화 같은 상담 전화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상담이라는 게 꼭 정답을 딱 찾아준다기보다는요.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 자체, 거기서 오는 위로가 있거든요. 그리고 나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어떤 보편성을 확인하면서 힘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고요. 물론 나랑 잘 맞는 전문가를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.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패턴에서 벗어날 힘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. 와,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많은 걸 짚어본 것 같아요. 식사 습관 같은 그런 사소한 행동에서 관계의 신호를 읽는 법부터 시작해서 성격의 복잡성, 또 관계의 불균형 문제, 그리고 좀 어려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까지요. 결국 핵심은 작은 신호들에 좀 주목하되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는 말고 내 감정과 관계를 좀 신중하게 돌아보는 태도, 이게 중요한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최근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이나 이건 좀 아닌데? 싶은 그런 순간이 혹시 있었나요? 어쩌면 그 작은 신호가 당신의 관계나 당신의 감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그런 초대장은 아닐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